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살다 보면 선택이 어려울 때, 인간관계에 지칠 때, 혹은 실패에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고 옛날 이야기 같아서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고사성어를 쉽고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낸 책, 어쩜 좋아 고사성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고사성어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연결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책은 5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실패로 좌절할 때, 새로운 희망이 필요할 때, 각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고사성어와 작가의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어서 읽다 보면 아, 맞아.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이 책은 단순히 고사성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고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을 위한 지혜를 들려드릴게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고 막히면 돌아가고 기꺼이 낮은 곳에 머뭅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입니다. 다투지 않고 상처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더 잘났다 우기는 세상에서 물의 유연함을 배워 고개 들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순리적으로 나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세상을 넓게 품으려는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를 마시는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2시간 정도 다도를 진행합니다. 찬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차를 나누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두런두런 세상 이야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모아 함께 차를 나누는 이 모임을 만들고 주도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하동, 진주, 그리고 중국 용정까지 차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분은 물 같은 분입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형편을 살피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여 서로 도움이 되겠구나 싶으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거절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통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보면 그 결이 다 비슷합니다. 남의 아픔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남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우려는 선하고 유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는 매개체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 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닦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선약수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본다면 굽히기도 하고 모난 일을 만나며 꺾기도 하고 모을 일이 있으면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힘이 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상선약수처럼 물 흐르듯 함께 마음 나누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보여도 그럴 수도 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 삶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해불양수.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관중에 대하여 쓴 책 관자의 형세해편에서 유래한 해불량수. 여기서 관자는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로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나눈 관중을 말합니다. 제나라 왕인 환공은 제나라의 임금에 오르기 전에 형과 왕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왕을 시해하기 위해 화살을 쏜 사람이 바로 관중이었고, 다행히도 화살은 환공의 허리띠에 맞아 그는 구사일생으로 암살을 모면했습니다. 나중에 왕권을 잡은 환공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관중을 벌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재능을 높이 사서 국가 2인자인 승상으로 추대했습니다. 관중은 환공을 도와 제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고 중국 천하를 자기 뜻대로 움직인 전설적 인물입니다. 이 고사에서 유래한 성어가 해불량수입니다. 해불량수는 포용의 리더십을 말할 때 자주 쓰입니다. 리더가 곁에 사람이 가까이 모이고 따르게 하려면 생각과 뜻이 크고 마음이 넓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이어야 할 것입니다. 포용은 결코 작은 그릇에서는 나올 수 없으니까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바다와 같은 관대함을 지닌 리더가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큰 뜻을 품은 인재를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글의 세상에서도 해불량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정보, 다양한 생각들을 글로 생산하고 독자는 그 글을 읽습니다. 때로는 나의 견해와 맞지 않는 글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외면하기보다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고 어떤 글이든 쓸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개성을 존중해주고 포용해주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역지사지. 당사자들 간에 서로의 처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역지사지의 태도는 공감 능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맹자의 이루편 하 29장에 나오는 역지 즉 개연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아전인수와는 대립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라의 물을 잘 관리하여 치수에 성공한 우, 수님금 때 농업을 관장했던 후직, 그리고 공자가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라며 덕을 칭찬한 안회. 맹자는 이 세 사람, 우, 후직, 안회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서로의 처지를 헤아려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잘했을 거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루편에서 맹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예우하고 사랑했지만 그가 아무 반응이 없었던 적은 없나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다해 대했지만 친구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듯한 경험을 한 적 있나요? 혹시 나처럼 엄마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살아온 그런 삶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나요? 그게 혹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방식으로 대하거나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역지사지는 공자의 서와 그 뜻이 닿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물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할 덕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일 것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여기서 선은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알고 보면 누구나 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남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역지사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서도 이 말을 경영 철학이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CEO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한자로 크게 써서 액자에 넣어두신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만큼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 그의 처해 있는 상황과 배경을 가늠하는 건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역지사지란 소통과 공감을 위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감정이 어떨지 감성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상대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읽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라는 일체감과 집단의식이 강해져서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 의사소통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꼭 이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사이이고 친한 사이일수록 상대에 대한 마음 읽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의식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남도 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의 소중함을 안다는 건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매너 있게 굴라는 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나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도 지켜주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그 선을 잘 지켜야 한다. 손흥정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중에서 유교 무류 모든 사람을 가르쳐 이끌어 줄 뿐 가르침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로 신분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르치겠다는 공자의 말씀을 옮긴 것입니다. 어느 날 호향이라는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은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며 풍기가 문란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소년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이를 본 공자가 아이를 불러들여 반갑게 맞이하면서 소년이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년이 돌아간 후 제자들이 공자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하자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찾아오면 그 깨끗한 마음 안을 받아들이면 될 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따질 것이 있느냐? 공자는 제자의 교육에 있어서 그의 과거를 따져 차별을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공자는 교육자로서 누구를 가르칠 때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유교무류라고 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모두 선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모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무한 신뢰를 통한 인격 완성 교육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춘추시대 당시 관 중심의 소수 엘리트 교육에서 벗어나 원하는 사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중심의 사학을 창시하였던 것입니다.
교육복지를 통한 배울 기회의 균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싼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문제들이 배울 기회의 균등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자의 유교무류 정신이 더 와닿습니다. 수오지심.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 맹자는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근본 전제 중 하나라고 했다. 수호지심은 올바름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인의 예지 중 의로부터 비롯된 마음으로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고난 4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인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이것이 확장되어 인간의 본성인 4가지 덕성, 인, 의, 예, 지의 사덕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수호지심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은 그 잘못 자체가 바르지 못함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으며 수호지심은 의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여 사덕 중 하나인 의가 수호지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는 이런 마음이 쌓여 형성된 덕입니다. 올바름을 추구하고 올바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의의 덕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이익과 대립하는 사회 정의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신과 타인이 정의에서 벗어나는 일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내 것이 아닌 것을 넘보거나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가진 지위를 남용한다거나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하는 일은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또 배척해야 할 일들입니다. 올바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의 덕이 잘 발휘된다면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맹자는 부끄럽게 여겨서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계기로 다른 일도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의의 덕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드러내기보다 수호지심의 마음으로 나보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나이를 떠나 배울 게 있다면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덕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 질서 존중이 올바름이라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올바름과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올바름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려면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잘못임을 밝힐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